매끈한 피부에 전에는 보이지 않던 빨갛고 흰 여드름이 보이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대게 되고 거울로 수차례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은 저희가 피부과에서는 피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 분비가 노폐물이나 피지 분비 이런 것들을 더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런 피지랑 노폐물들이 그 모공 안에서 이제 염증을 형성하는 그게 여드름의 시작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여드름이 생기면 이게 볼록하니까 자꾸 손으로 뜯는다든지 혹은 이제 손으로 만져서 짠다든지 하는 습관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또 이제 집에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뭐 무리하게 팩을 한다든지 새롭게 화장품을 바꾸신다든지 하셔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여드름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사춘기의 상징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생긴 여드름이 성인이 되고도 없어지지 않거나 사춘기 때는 나지 않던 여드름이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인들의 심각한 피부 고민 성인 여드름. 이 성인 여드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여드름에 따라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 전문의 류다정 원장. 단계별 여드름 치료로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다. 피부과 전문의 황성환 대표 원장. 학창 시절에도 나지 않던 여드름이 성인이 되고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상태는 더 심각해졌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점점 더 방치하다 보니까 심해져서 내원하게 됐어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치열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피부 때문에 좀처럼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피부에 아무것도 안 나고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한 거 보니까 그 호르몬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취업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피부가 안 좋으면 첫인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면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첫 내원 당시 얼굴 전체적으로 면포와 화농성 여드름이 있고 붉은 기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얼굴부터 일단 볼게요. 지금 다시 좀 좋아졌어요, 맞죠? 지금 좀 좋아졌는데 왼쪽은 그렇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오른편에 좀 염증이 좀 심한 부위들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얼굴에 염증도 되게 심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이마와 양볼 쪽에 염증성 병변이 되게 많으면서 좁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 여드름 병변이 있으면서 점점 나빠지는 상태고 심한 상태가 꽤 오래 유지돼서 모공도 넓고 붉은기도 심하고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손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건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짜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이 여드름이라는 거는 이제 사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단 한 일주일만 해도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뭐 약 일자가 아니라도 오셔가지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시고 간단한 치료라도 받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여드름의 유병률은 뭐 짧게는 1, 2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10년 이상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평생을 여드름에 시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차이는 되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뭐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뭐 평생 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동안 노폐물하고 피지 과다되고 호르몬이 좀 불균형한 그 시기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이제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피지 억제하는 거고 바늘 넣어서 이제 피지 있는 부위에 피지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고주파로. 여드름은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낭 주위에 갇히면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번식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의 양을 줄여주는 치료가 중요한데요. 피지선을 파괴하는 고주파 치료를 통해 여드름 발생을 억제합니다. 더불어 얼굴의 잔털을 제거하는 제모 치료도 진행하는데요. 정말 우연처럼 실제로 이제 볼에 여드름이 심하셨던 분들은 다 얼굴에 잔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면 많이 이제 부대껴지고 사람끼리 몸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털이 많으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모를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왔을 때 이제 환자를 처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여드름들이 이미 많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여드름이 안 나는 상태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흉터나 그런 자국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여드름을 억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색깔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 세 번째는 이제 피부의 결이나 이제 층 같은 걸 이제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여드름 치료의 3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고나희 씨는 2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 피부가 많이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후에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아 다시 피부가 나빠진 경우였는데요. 올해 초 다시 치료를 시작하면서 피부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드름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짧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래 좀 뭐가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관리받으러 와서 좀 해결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제 피부가 더 좋아지면 이제 자신감도 조금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빌미로 취업에도 성공하고 싶어요. 최진원 씨는 군 제대 이후 피부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홈케어를 하며 신경을 많이 썼지만 피부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생활 패턴도 갑자기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남들 앞에 나서기가 좀 그렇고 얼굴도 막 보여주기 좀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스스로 피지와 여드름을 손으로 짰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와 염증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얼굴 전체에는 화농성 여드름이 퍼져 있었죠. 얼굴 한 번만 볼게요. 특히 화농성 여드름은 치료를 제때 않으면 추후에 함몰 흉터가 발생할 수 있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 흉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붉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형태의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로 오셨고요. 턱 부위라든지 볼 부위에 굉장히 심한 형태로 오셨습니다. 붉은 자국들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였고요. 모공도 당시에는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점점 좋아지곤 있는데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조금 오래 여드름 1단계 치료가 지속되었고 이 거의 올라오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붉은 자국들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전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여드름이 많이 가라앉고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드름이 크게 나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재발을 막고 피지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라 보면 돼요. 빨아들이는 힘과 빛 에너지를 이용해 피지선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레이저는 환자분 얼굴에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시거든요. 그런 혈관들을 없애가지고 붉은 자국을 없애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장파장 레이저를 통해 염증 부위의 붉은기를 줄여주고 얼굴 전체를 환하게 해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어느 정도만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드름은 그냥 여드름 자체로 문제가 되는다기보다는 여드름 흉터가 나중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조금이라도 심해지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경우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 생긴 여드름을 찾아냈다면 지금은 피부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자신감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좀 꺼리고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갈 때도 사진 같은 거 잘 안 찍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피부 좀 좋아지고 나면은 뭐 사진도 이제 마음대로 못 찍고 좀 그러고 싶네요.
여드름 피부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빵이나 과자, 설탕이 들어간 청량 음료 등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여드름이 발생할 확률이 3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화가 안 좋아졌어. 화장품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안 씻었어요. 밀가루 제일 좋아해서 제일 많이 먹었어. 라면,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었어. 주변에서 그냥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았다. 얼굴 전체적으로 화농성 여드름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피부 관리실에서 여드름 압출 관리를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죠. 한 회차 끝나고 사진을 비교시켜 주시는데 딱 봐도 달라졌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신기했어. 이후 피부과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빠른 호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게 눈으로 느껴지니 피부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얼굴 표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곤 했죠. 최근에는 새로 생기는 여드름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내원 초기에는 얼굴 이마나 볼 부위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여드름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도 굉장히 많은 상태로셨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여드름이 생긴 지가 좀 오래되셔서 여드름 붉은 자국이라든지 페인 흉터, 그다음에 색소 침착까지 다 같이 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여드름 차근차근 단계별로 여드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여드름 피지 분비와 노폐물을 억제하는 치료를 진행했고, 다음으로 색소 침착과 홍반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많이 좋아졌죠? 8개월간 눈에 띄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인데요. 여드름 자체에 올라오는 것들을 해결하는 치료를 진행했고요. 그 치료하고 나서는 실제 여드름이 크게 올라오지 않아서 현재는 피지 분비라든지 여드름이 나는 것 자체가 좋아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여드름 붉은 자국들, 그다음에 이전에 생겼던 색소 침착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현재는 레이저 다른 종류의 붉은 자국 레이저나 색소 침착 레이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남아있는 붉은 자국과 색소 침착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지금 붉은 자국, 그러니까 여드름 홍반을 치료하는 혈관 레이저거든요. 이제 혈관을 깨가지고 붉은 자국들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레이저를 쏘게 되면 피지선으로 가는 혈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지선을 억제시키고 여드름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붉은기도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죠. 예전에는 피부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나 멍이 드는 부작용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 치료는 단파장 레이저로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멍도 적고 주변 조직의 손상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색소 침착을 해결하는 레이저고요. 지금 붉은 자국 이후에 색소 침착 남은 부분들을 이제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 전체적으로도 환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 깊숙이 있는 색소 세포를 파괴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 세포를 자극하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착색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효과 자체도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붉은 자국 치료까지 같이 진행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제는 여드름 피부를 유발할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을 자제하고 세안도 얼굴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오일로 된 클렌저보다는 산뜻한 폼 클렌징을 사용해 얼굴을 세안하고 기초 화장품 정도만 발라주고 있는데요. 따로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좋아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나을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받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해요.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사용하는 화장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화장품을 교체하곤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펜류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관리를 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써보고 하다가 더 악화가 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답답한 마음에 영상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관리법을 따라하거나 추천하는 화장품을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요. 화장품만으로는 여드름 피부가 좋아지기 어려웠습니다.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나아져서 괜찮은데 네, 한 번씩 한두 개 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전에 심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목부터 얼굴까지 여드름이 번졌습니다. 대부분 화농성 여드름과 염증이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작년 봄부터 여드름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치료를 받은 지는 약 10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새로 생겨나는 여드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치료 후에도 신경 써서 관리한 덕분이죠. 기존에도 예전부터 여드름이 많이 나셨어서 이제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있으셨고 그 내원하시기 전 최근에 또 여드름 염증이나 뭐 면포나 이런 다양한 병변들이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가슴 등에도 이제 심한 여드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2020년 4월에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이때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이제 붉은기가 많고 여드름 이제 부진들 튀어나온 곳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3월 22일 날 촬영한 건데 보면 오히려 마지막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빠졌어요. 그때 이제 필요한 치료들을 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은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주일만 해도 뭐 얼굴이 다 뒤집어진다든지 다 나빠질 수 있어서 처음과 비교하면 확연히 좋아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항상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드름은 두 가지 관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병변이 있을 때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 심할 때 그 치료하고 나서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치료 시기만 빨리 잡아준다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이제 그걸로 끝나는 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드름 그런 염증이 올라오고 여드름의 경과가 긴 상태라면 2단계 치료, 색소 침착이나 홍반에 대한 치료 혹은 이제 페인 흉터 3단계 치료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뭐 치료 기간이나 본인이 힘든 정도나 이제 뭐 드는 비용적인 요소까지 갈수록 부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좋은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서 빠른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갈 치료는 이제 흉터 치료예요. 여드름 흉터는 이렇게 보통 페인 자국으로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이스픽, 우리 바늘로 칼로 이렇게 찌른 것처럼 날카롭게 생기기도 하고, 박스 스카, 네모나게 생기기도 하고, 롤링, 동그랗게 생기기도 하는데 다양한 그런 잎에 꺼져 있는 부위를 올릴 수 있는 시술이랑 또 그 피부 깊이에 따른 필요한 레이저를 할 거라서 시간은 조금 소요될 것 같아요. 여드름 치료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제모인데요. 제모를 같이 진행했을 경우 훨씬 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할게요. 여드름은 모공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공에서 털이 없어지거나 얇아지게 되면 안쪽으로 공간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나 여드름이 이제 좋아지고 나서 재발하는 것들도 다 막을 수 있어서 여드름 치료 중에서 제모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세요. 진행하는 치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환자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치료는 원래 이제 색소 우리 치료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색소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안쪽에 이제 작은 구멍을 만들거든요. 피부 안쪽에 깊은 공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흉터 치료할 때 들어가는 물질이나 이런 게 수월하게 잘 찰 수 있게 도와줘요. 지금 꺼져 있는 부위들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양쪽 볼이 많이 패여 있긴 한데 그 페인 정도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고 저희가 이제 볼을 만져봤을 때 주변에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게 아직 괜찮아서 치료 반응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오늘 하는 레이저는 안쪽 이제 깊은 곳에 우리 이제 영향을 줘서
바깥쪽에 이제 살이 좀 차오르게 하는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 프락셀이에요. 프락셀.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한 바늘이 피부 속으로 직접 고주파를 전달해 정확한 깊이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기존 레이저 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색소 질환까지 치료가 가능한 레이저 치료기인데요. 여드름으로 인한 모공과 흉터, 탄력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여드름이 많이 나면 이제 뭐 세수할 때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생각보다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얼굴이 보여지다 보니까 만나면서도 이제 자존감의 문제도 꽤 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제가 원래 피부 때문에 사진 찍는 거를 좀 안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뭐 놀러 갔을 때나 이럴 때 많이 얼굴이 나오게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최국준 씨에게 피부 트러블은 늘 콤플렉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면 신경이 쓰여 건드리게 되고 짜서 없애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잔잔하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24살이 지금까지도 계속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한창 나올 시기니까 그때가 이제 좀 성장기 때 좀 이렇게 올랐던 게 관리를 하는 게 점점 심해져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알바나 이런 거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특히 좀 이제 너는 좀 외모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손님 보신 일이기 때문에 피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약간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드름에 좋다고 하는 화장품이나 세안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봤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었죠. 반신반의로 시작한 피부과 치료를 받고부터 여드름 피부가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좀 별로 이게 효과가 있나 했는데 한 1, 2주차 이상부터 지나가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조금 이게 얼굴이 요철 이런 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얼굴에 혹시 오늘 뭔가 했냐, 화장이나 뭔가를 했냐라는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듣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들을 땐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치료의 단계별로 피부 진단을 받습니다. 색소와 모공,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을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피부 문제점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드름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면포가 많고 그리고 염증이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가까우신 분이었거든요. 2020년 6월부터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여드름 1단계 피지와 이제 노폐물을 억제하는 치료를 2사이클 정도 시행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에 뭐 홍반이나 흉터에 대한 치료는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피지랑 노폐물을 억제하는 치료만으로도 보시면 홍반이나 전체적인 피부톤이 많이 맑아져 있고 모공이나 이 피부 결도 좀 더 부드러워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여드름 치료를 받았는데요. 여드름도 개선되고 피부톤이나 모공, 피부결도 호전된 모습입니다. 볼이나 이런 데는 다 괜찮으셔서 그리고 가족들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맞죠? 네. 예,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턱 있는 라인도 볼게요. 예, 전체적으로 괜찮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옆쪽 있잖아요. 네. 이 옆쪽은 이제 새까만 자국하고 붉은 자국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얼굴 앞면 가운데 쪽이랑 이제 코랑 이런 데 모공이 넓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마도 그렇고 그런 데는 요 이제 흉터 치료해도 될 것 같거든요. 1단계 치료에 막바지입니다. 새로운 여드름이 올라오는 건 많이 줄었고 이제부터는 색소 침착이나 홍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밝아질 피부처럼 환해질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 쪽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보여지는 직업을 이제 선택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직업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질 것 같아요.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얼굴에는 여드름보다 더 보기 싫은 흉터가 남게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여드름의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치료가 고민된다면 지금이 치료를 시작할 단계가 아닐까요?
실제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오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잘못된 치료로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되셔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여드름 치료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 그다음에 적절한 개인별의 맞춤 진단을 통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심할 때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거고, 그리고 흉터가 생긴 이후에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얼굴에 몇 개 없더라도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이제 빨리 좋아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이제 뭐 민간요법이나 홈케어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피부과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을 권유드립니다.